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이 사진은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 파문 교수를 받은 후 마지막 심판대라 할 수 있는 당시 독일 지역, 스페인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 권력자 황제 칼 5세와 보름스 제국의회에 모인 여러 제후들 앞에서 신문 받던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궁정교회 문에 붙인 면죄부 반박 95개 논제를 시작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수도회 분회에서 마르틴 루터는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청이 파견한 카에탄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크 교수와의 토론과 그의 보고에 의해 드디어 1520년 6월 로마 교황청의 파문교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를 받아든 마르틴 루터는 시민들과 학생들 보는 앞에서 이를 태웁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신성 로마 제국 즉 독일 황제 칼 5세와 제후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근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에 교황의 파문교서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적 신성 로마 제국은 특수한 국가 구조로 인해 각 지역의 제후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심판 과정이 황제가 주관하는 제국의회에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법에서는 황제가 독자적으로 공민권을 박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대가신 때 서명하는 제국법에 어떤 지위에 있는 독일인도 독일 영토 밖에서 신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도 신문이나 변론이 없이 공민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법에 있습니다. 이에 마르틴 루터는 황제 칼 5세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주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황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책들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책 내용이 모호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평화를 구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와 같이 지엄하신 황제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불경건하고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듣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도 루터를 구명하기 위해 황제 자문관들에게 다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퀼른을 떠난 후 루터의 책들이 불태워졌고 마인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박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는 늘 그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정죄되거나 그의 책이 불태워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호소하여 신문을 받을 때 황제께서 은혜롭게 그를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이미 정죄하고 파문하였으므로 이제 독일, 스페인 등의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 칼 5세의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선뜻 공민권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미 폭넓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고 그가 살던 작센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마저 루터를 위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며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독일 귀족들까지도 루터에게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황제는 독일인들의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루터를 정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제는 이미 교황청의 파문을 받은 루터이지만 제국의 통행권을 주어 제국의회에 출두시켰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비텐부르크를 떠나 황제가 임시 주둔하고 있던 보름스에 1521년 4월에 도착합니다. 슬라이드 사진이 그때 통과하던 보름스 마을 입구와 그가 묵었던 숙소 지역의 전경입니다. 그 다음 날인 1521년 4월 17일, 18일 양일간 황제 앞에서 반대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은 황제 앞에서 신문 받던 광경을 모사한 그림을 찍은 것입니다. 보름스 제국의회의 황제 앞에 선 마르틴 루터. 이 장면은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칼 5세는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지역을 아우르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입니다. 반면 루터는 초라한 광부의 아들이자 수도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중세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 칼 5세 앞에 루터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95개 논제와 그동안 출판한 책들의 내용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보름스 의회에 참석한 신생 로마 제국 제후들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가졌음에도 루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의 저술한 책자들이 검수로 정해지고 그에게 음식이나 숙소 제공을 금지하며 법적 조치 없이 그를 죽이는 것을 허용한다는 황제 칙령이 방포되었고 그는 이단자로서 제국의 공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중들의 관심은 온통 마르틴 루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3세는 마르틴 루터의 신변 안전을 위해 용의 주도한 준비를 했습니다. 공민권을 박탈당한 이후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의 수하에 있던 영주를 시켜 가짜 납치극을 꾸며 비텐베르크가 아닌 보다 안전한 바르트브루크 성으로 루터를 데려오는 치밀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에 체류하는 약 1년 동안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교리와 논쟁글을 주석으로 남기며 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틀 동안 황제 측의 질문과 루터의 답변이 있었지만 질문과 답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당신은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중에 몇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할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들의 책들과 책에 내포된 오류들을 철회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루터의 답변의 핵심은 황제 폐하와 제후들께서는 간결한 답만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성경이나 분명한 증거 없이는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서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주장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반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었습니다. 제국의회에서 마틴 루터의 변론을 들은 칼 5세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선진들이 가톨릭에서 행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명예를 지켜왔듯이 자신도 이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교황과 종교회의와 전통을 부정하는 마르틴 루터는 사악한 이단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자에 대한 신문을 오랫동안 지연하여 그가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보름스 제국의회 신문을 통해 마르틴 루터에게 내려진 황제의 칙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결혼 제도를 훼손하고 고해 성사에 대해서도 폄하했다. 또한 주님의 육체와 피를 부정했다. 그리고 성례를 단순히 거기서 참여한 사람의 믿음에 종속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이교도와 같다. 이 악마는 수도자의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오래된 오류를 악취가 나는 웅덩이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고안하고 있다. 그는 하늘의 열쇠의 능력을 부정하고 세속인들이 성직자의 피로 손을 씻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반역, 분열, 전쟁, 살인, 도적질, 방화와
기독교계의 붕괴를 선동하고 있다. 그의 삶은 짐승과 같다. 그는 교회의 교수를 불태웠다. 그는 이러한 포교와 근위를 무시했다. 그는 기독교계의 권세보다 세속 권세에 더 해악을 끼칠 자이다. 우리는 그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단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의 근위만을 들이댈 뿐이었다. 4월 15일부터 우리는 그에게 21일의 시간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제국의회의 대의원을 소집하였고 루트가 이단이라는 것을 확정한다. 누구도 그를 숨겨주었어도 안 된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의 책들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질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마르틴 루터의 저술을 했던 책들과 개혁의 주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에 실망하고 엉망이 된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자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